찬바람이 부는 시골 마을,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 물건 훔치고도 모른 척하려고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시어머니 영숙은 며느리 지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격분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경찰관이 서 있었지만 며느리 지수의 태도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수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함부로 제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수, 그리고 화에 못 이겨 쓰러질 듯한 영숙. 팽팽한 대치 속에 영숙의 손에 들린 오래된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단 5분간의 통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숙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리고 다음 순간 영숙은 그대로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이라고 몰아세웠던 며느리의 숨겨진 진짜 정체, 그리고 25년간 철저히 감춰졌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이 5분의 통화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 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숙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금고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하고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지만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영숙이 금고 안을 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순금 패물 상자와 금괴 5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감히. 영숙이 금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수. 영숙이 며느리 지수의 이름을 외치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지수는 소파에서 딸 수아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침착함마저 수상해 보였습니다. 너 금고 열었지? 내 금괴 어디 갔어? 영숙이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깜짝 놀라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지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지수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훔쳤겠어? 영숙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더니 동네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 물건 훔치고도 모른 척하려고.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뭘 들어가. 너 같은 도둑과 한 집에 살 수 없어.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며느리가 금고에서 금괴를 훔쳐갔어요.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3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경사가 수첩을 꺼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집 금고에서 금괴 5개하고 순금 패물을 훔쳐갔어요.
당장 수색해서 찾아주세요. 영숙이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영장 없이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법원 영장이 필요해요. 박순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영장이야? 도둑이 뻔한데 왜 영장이 필요해?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김 경사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수색에 동의하십니까? 지수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도둑년이. 영숙이 지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내가 훔쳤다는 증거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각오해. 영숙이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오래된 폴더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 제한이라고 뜨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때에. 영숙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남짓한 통화 동안 영숙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찰관들과 지수가 이상함을 느끼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진성그룹에. 영숙이 희미하게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재빨리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김 경사가 영숙의 맥박을 확인하며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쇼크 상태인 것 같아요. 지수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방금 전 전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와 관련된 거대한 비밀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숙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심한 쇼크 상태였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 민재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야?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쇼크라고 하는데. 금고 일 때문인가? 정말 내가 훔친 거 아니지? 민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확신하시니까. 민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수아를 돌봐야 해요. 지수가 돌아서려는데 민재가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 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머니가 경찰서까지 신고하셨는데. 저는 결백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지수가 차갑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조용히 금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것을 주워보니 태산 로펌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태산 로펌? 지수가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에 진성그룹 전담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성그룹이라니. 지수가 더 검색해보니 진성그룹이 국내 1위 대기업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대학 동창인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지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휴대폰 데이터 복구할 수 있지?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휴대폰인데. 삭제된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복구해야 해.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 본인 동의는? 응급 상황이야.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알겠어. 내일까지 해줄게. 다음날 현우가 지수에게 USB를 건네줬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런데 지수야. 현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어제 발신자 제안으로 온 전화.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해. 지수가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영숙 씨, 진성그룹 회장의 대리인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게?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전 맡겨드린 금괴 5개 잘 보관하고 계셨죠? 그건 이지수 씨의 어릴 적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진이였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진이는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진성그룹 강도혁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지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고아원에서 25년 전 납치 사건으로 실종되었다가 고아원에서 발견되어 입양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금괴는 회장님이 딸을 찾기 위해 전국 고아원과 입양 가정에 맡긴 추적용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어요. 박영숙 씨, 당신 집안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불법 부동산 투기, 탈세, 그리고 금고에 보관 중인 비자금까지.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영숙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이지수 씨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부터 철회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곧 저희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25년 동안 모르고 살아온 진실이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취 파일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강도혁 회장의 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복도에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병실 앞에서 졸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차승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차승원이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민재가 당황하며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태산 로펌 대표 변호사 차승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차승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성그룹이라니요? 저희와 무슨 상관이? 부인이자 따님에 관한 일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차승원이 병실 밖을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어리둥절했지만 차승원의 기세에 눌려 복도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지수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차승원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지수 씨, 아니, 이진희 양. 차승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영숙이 지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차승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승원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차승원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강도혁 회장의 딸 이진희 양과 99.99% 일치한다는 결과입니다. 지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강도혁 회장의 딸인 건가요? 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차승원이 다른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 실종 당시 경찰 조서,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지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금고에 있던 금괴는 회장님이 딸을 찾기 위해 전국 입양 가정에 맡긴 추적용 자산이었습니다. 차승원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영숙 씨 댁에 25년 전부터 보관되어 있었죠. 침대에서 영숙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박영숙 씨, 정신 차리시죠. 차승원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금괴 보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영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월 500만 원씩 25년간 총 15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차승원이 통장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일삼으셨죠. 지수가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민재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재벌 총수의 딸이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승원이 지수에게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첫째, 시댁의 모든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차승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둘째, 이혼과 함께 진성그룹 상속녀로 공식 복귀하는 것. 지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시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차승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을 뵙겠습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신 분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차승원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절망에 빠진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차승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누운 영숙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25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남이 된 사이의 차가운 인사였습니다. 영숙이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차승원과 지수가 병실을 나서자 민재가 다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민재와의 25년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차승원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압받던 며느리는 죽었고 진성그룹의 상속녀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차승원과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 여사가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김 여사님이신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 윤미경과 대학 동창이었어. 너를 낳을 때도 옆에 있었지.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제 엄마를 아셨다고요? 내 엄마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김 여사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사진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예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 엄마인가요? 그래. 너를 잃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결국 몸까지 상해서. 김 여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도 2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차승원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씨, 지금까지 힘드셨죠? 김 여사가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도둑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25년 동안 고생한 게 어디 가겠니? 김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김 여사님이 도와주실 거거든. 차승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와 이혼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받아. 내 엄마가 살아있다면 꼭 그랬을 거야.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이제 내가 받을 도움은 시작에 불과하거든. 차승원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진성그룹 지분 51%가 지수 씨 명의로 넘어갑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1%요? 그럼 제가... 네, 이제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제 재벌이 된 거야. 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둑 누명을 쓴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남편분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승원이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25년 동안 내 정체도 모르고.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6시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민재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혹시 어제 병원에서 들은 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진성그룹 강도혁 회장의 딸입니다.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리고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지수의 말에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25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 그리고 당신이 방관한 것들.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서류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민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거예요. 수아는 제 딸이기도 하니까. 민재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지수는 민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순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경고했습니다.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수아한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차승원과 함께 간 지수는 금괴 회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성그룹에서 어제 금괴를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차승원이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럼 절도 혐의는 완전히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예정입니다. 김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지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도둑이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지수가 차승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성그룹 회장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수아를 데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진성그룹에서 준비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수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야. 지수가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억압받던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끝났고 상속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진성그룹 본사 38층 임시 이사회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수가 샤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하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승원과 김 여사가 양옆에서 지수를 호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그룹 이사회 의장 이지수입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5년 전 실종되었던 강도혁 회장의 외동딸로서 오늘 공식 복귀를 선언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일반 가정에 입양되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금고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금괴 보관 계약서가 떴습니다. 이 금괴들은 25년 전부터 제 친부가 저를 찾기 위해 입양 가정에 맡긴 추적용 자산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수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댁이 25년간 금괴 보관료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과 부동산 거래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고죄와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 마을 단칸방에서 영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지수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영숙이 TV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성그룹 상속녀를 도둑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일가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탐욕이, 내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 한편 민재는 고시원 방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상속녀라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차승원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씨,
이혼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잠깐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 양육비는요? 월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겨우 100만 원이요? 지수가 재벌인데?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입니다. 차승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공동 양육권은 인정되나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통화를 끊은 민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공동 양육권 주장해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지수가 재벌이잖아요. 수아를 통해서라도 뭔가 얻어야죠. 민재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수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민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강도혁 회장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였습니다. 아빠,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혁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이야. 아니, 지수야.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저도 가끔 꿈을 꾸곤 했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집에서. 괜찮았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강 회장이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내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지수가 25년 만에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단절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도 벗었고 억압하던 시댁과도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제 진성그룹의 상속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지수는 진성그룹 회장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 경영 덕분이군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차승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인가요? 민재 씨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육권 변경이라니요? 수아 양의 주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소송입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송을 냈죠? 지수가 차승원에게 물었습니다. 회장 업무로 인한 육아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차승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네요. 사진에는 지수가 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찍은 거죠? 최근 몇 주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지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말 비열하네요. 같은 시각 민재는 영숙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꼭 이겨야 해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수아는 우리 손녀인데. 그래서 더 수아를 지켜야죠. 재벌집 며느리로 키울 수는 없어요. 민재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승산은 어느 정도죠? 아이 복리를 내세우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워낙 좋은 변호사를 쓸 테니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가 아빠를 만나러 카페에 왔습니다. 수아야, 아빠 보고 싶었지? 민재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아빠. 그런데 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수아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많이 미안하게 했거든. 그래서 따로 사는 거야.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수아가 아빠와 더 많이 있고 싶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민재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지인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아빠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지? 늦게 들어오고? 응. 가끔 할머니가 와서 같이 있어줘. 할머니? 어떤 할머니? 김할머니. 엄마 친구래. 민재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지수가 아이까지 남에게 맡기는구나. 2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민재가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은 모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아동 방치를 우려합니다. 방치라뇨? 그런 적 없습니다. 지수가 반박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민재 측에서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회사에서 나오는 지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까지 일하시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김 여사님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군요. 조정위원이 메모를 했습니다. 차승원이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민재가 항변했습니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아동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발표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지수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지수야, 나도 수아 아빠야. 민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는 거잖아. 지수가 돌아서려는데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수야. 수아가 요즘 아빠가 그립다고 하더라. 지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직접 수아한테 물어봐. 누구와 더 살고 싶은지. 민재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왜 울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수아가 지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만나고 싶으면 주말에 만나자. 매일 만날 수는 없어? 수아의 말에 지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이 수아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속셈이 뭔지도 너무 뻔했습니다. 지수는 수아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수아를 지킬 거야.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한 달 후 민재가 수아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랑 사는 게 좋을까? 엄마랑 사는 게 좋을까? 민재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둘 다 좋은데? 수아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요즘 너무 바쁘잖아. 아빠는 수아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정말? 그럼 매일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재가 수아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와, 좋다.
수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민재의 지인이 또다시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저기서 사진 한 장 찍자. 민재가 수아를 인도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달려오던 자전거와 수아가 부딪혔습니다. 아! 수아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수아야! 민재가 당황하며 수아를 일으켰습니다. 수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머리가 아파.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19, 119에 신고해야 돼.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도 아버지인데 왜? 죄송하지만 주 양육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어. 전화 너머로 민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사고가 났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갑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지수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헬기를 불렀습니다. 30분 후 헬기 소음과 함께 지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민재가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사진 찍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어. 민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요? 무슨 사진을?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송 때문에. 미안해. 민재의 고백에 지수가 분노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우리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뇌진탕 소견은 없고요.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하루 입원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병실로 들어가 수아를 보았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잠들어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수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재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양육권 소송 철회하세요. 더 이상 수아에게 상처 주지 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다쳤는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수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이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진 찍으려고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었나요? 민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승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었나요? 수아는 괜찮아요. 대신 이 일의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지수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동 복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차승원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소송에 대한 반박 자료도요. 다음 날 법원에서 긴급 심리가 열렸습니다. 판사가 사건 경위를 듣고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청인이 소송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군요. 민재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아이가 다쳤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는 아동 복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차승원이 최종 변론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입니다. 반면 신청인은 소송 승리를 위해 아이를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제한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재가 지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수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아의 안전을 위협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퇴원한 수아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런 짓을 했어? 수아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힘든 일이 많았나 봐.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 지수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너를 지킬 가장 강한 방패가 되었어. 정말? 정말이야. 아무도 우리 수아를 아프게 하지 못해. 지수가 수아를 꽉 안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났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지수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지수는 진성그룹 회장실에서 사회공헌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과 입양 가정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투명 경영으로 그룹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행이군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수는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수아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 같은 여자가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할머니. 영숙 할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응. 할머니 어디 계셔? 수아의 순진한 질문에 지수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차승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근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관심이? 수아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차승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3일 후 차승원이 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텃밭을 가꾸며 아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별로 말씀도 안 하신다고. 지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단칸방에서 영숙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탐했나?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에는 수아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영숙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택배 기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님 택배입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택배 시킨 적이 없는데요. 발신인이 수아라고 되어 있네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배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수아가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은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한테 편지 보냈구나? 응. 할머니 주소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하지?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김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여사가 몰래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정말? 만날 수 있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수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도둑이라고 몰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수아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주말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볼까? 와, 정말? 수아가 좋아서 뛰어다녔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수와 수아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수아가 낡은 단칸방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수도 영숙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수아야. 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숙이 수아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영숙이 무릎을 꿇고 수아를 안았습니다. 지수를 보자 영숙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지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지수가 수아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수아 사진만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살아? 그래. 할머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영숙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둑이라고. 영숙의 말에 지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절대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영숙이 계속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아가 보고 있잖아요. 수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수아가 할머니 사랑해. 영숙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수아 정말 사랑해. 점심시간에 지수가 마을 식당에서 음식을 사왔습니다. 3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회장까지 되고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무지했지. 영숙이 후회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수아와 영숙이 마을을 산책하는 동안 지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탐욕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수아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잘못했지만 또 보러 와줘. 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영숙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생활비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수아 할머니니까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슬퍼 보여. 그래. 응. 할머니가 잘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수아의 순수한 말에 지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영숙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수아의 할머니로서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25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용서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오해, 그리고 복수를 거쳐 마침내 용서와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며느리에서 재벌 상속녀로 신분이 뒤바뀐 지수의 극적인 반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후회를 깨닫게 된 영숙의 참회,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족을 다시 연결해준 수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수는 억압받던 과거를 딛고 당당한 리더로 거듭났고, 영숙은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